72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더 플래닝. 저자 박성훈, 아석규. 출판일 2023년 11월 10일. 상상 빌더 요약. 기획은 길을 만든다. 책 소개. 강력하고 간결한 기획서를 위한 포커스 로직 5단계. 내 기획서의 가치가 10배 올라간다. 질문이 기획이다. 핵심 질문으로 기획을 디자인하라. 인생까지 바꿔주는 5단계 프로젝트 플래닝. 이 책을 쓴 박성훈은 공기관과 사기업의 직원들 대상으로 1000회 이상의 강연을 펼친 실력파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특히 2008년 출간한 포커스 리딩은 14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10여 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수만 명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획을 설계하는 노하우를 전파해 오고 있다. 공저자인 나석규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여러 차례 메타버스와 교육 관련한 신선한 기획을 하고 이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 오랜 기간 현장 강연을 통해 검증한 기획 노하우를 지닌 박성우 전문가와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나석규 대표의 만남은 이론과 실제를 놓치지 않는 혁신적 기획 실용서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기획의 본질이 질문에 있다고 강조한다. 대부분 기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는 성급하게 답을 찾으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기획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근본적인 핵심 질문을 할 수 있어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사실 이는 꼭 기획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론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흥미로운 실제 사례를 보여주며 우리가 핵심에 접근할 수 있게 돕는다. 기획의 본질을 온전하게 깨우치게 해주는 전반부에 이어서 책의 후반부에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5단계 포커스 로직을 공개한다. 특히 이 책의 부록 기획서 가치 10배 높이는 체크리스트는 당장 내일 상사나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획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모든 회사원의 고민을 한 번에 풀어줄 것이다. 기획서 작성에 영감 얻는데 이 책보다 나은 방법은 없다. 저자 소개. 저자 박성우. 독서 컨설턴트 독서지도사. 2008년 출간 즉시 14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수많은 사람이 배우고 그 효과에 감탄에 맞지 않았던 포커스 리딩. 이 책을 통해 15년 동안 지식경영 분야의 독보적 위치에서 수만 명을 교육해왔다. 포커스 싱킹, 포커스 라이팅 등의 저술을 바탕으로 직장인, 기업,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읽고 생각하고 글쓰기를 1000회 이상 강의하면서 질문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획을 설계하는 노하우와 각종 비즈니스 라이팅을 교육하고 있다. 검찰청,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 정부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200여 개 기업에서 지식 독서경영 기획 컨설팅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저자 나석규. IT 종사자. 한양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기술경영학 박사를 수료하였고 2016년 에듀테크 기업인 라이너스를 설립하여 교육 플랫폼 라인에듀를 연구개발하여 2019년 과학인알의 에듀테크 부문에서 과학기술정 보통심 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2년에는 에듀테크 기반의 메타버스를 개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AI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이스트와 성균관대학교 방위사업청 등의 CMS 콘텐츠 관리 시스템, LMS 학습 관리 시스템,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메타버스와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의료용 학습 관리 시스템 및 방법 등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고 거기서 배운 이론과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교육기관이나 교육원에서 강연하고 정부기관에 자문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기획이란 무엇인가? 기획을 알면 인생이 바뀐다. 기획이라는 단어는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진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만 필요한 전문적인 분야일 것 같다. 하지만 기획은 그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을 세우는 일이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기획이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목표를 찾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기획이다. 다시 말해서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고민도 기획이지만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버려진 베란다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기획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단지 기획 위주 업무인 사람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기획부서에 근무하거나 기획이 업무의 일부인 직장인에게도 당연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통찰과 실용적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도 맞지만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도 효율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데 서투른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핵심 질문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경로를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효과를 낳을 수 있게 목표 자체를 수정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획에 서툰 초보자라 하더라도 그냥 따라만 하면 그 누구라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멋진 기획을 완성할 수 있는 5단계 로직을 익힐 수 있다. 전 세계 투자업계가 주목한 벤처기업 아모지. 대한민국 청년이 단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완성한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기획안. 2020년 미국 뉴욕의 아모지라는 회사가 등장했다. 4명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만든 회사다. 이 회사의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미국의 아마존, 한국의 SK 이노베이션, 일본의 미쓰비시,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셋 같은 유수의 기업과 투자기관이 앞다투어 투자에 나섰다. 신생 벤처기업인 아모지는 벌써 약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기업이 돈을 대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 전 지구 차원의 기후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를 대상으로 창업하는 회사들은 많지만 벤처기업 아모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이제 막 출범한 신생 스타트업의 세계적인 투자 기업들을 주목하게 했을까? 그것은 핵심을 꿰뚫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됐다. 수소는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청정 에너지원이지만 운송과 저장을 위해 영하 섭씨 250도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초저온, 초고압 전용 설비와 파이프라인 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보다 몇 배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이때 아모지 창업자들은 이런 질문을 떠올렸다. 수소를 활용하기 위해 꼭 수소를 뽑아내야 하나? 수소를 뽑아내지 않더라도 수소를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이들은 암모니아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냈다. 암모니아는 이미 액체 상태로 운송 보관이 가능한 설비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아모지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소형 장치와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른 질문으로 다른 생각을 도출해냈다. 수소를 활용하려면 당연히 수소를 뽑아내야 한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생각을 수소를 뽑아내지 않고 수소를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라는 돈키호테식 질문을 한 것이다. 아모지는 완전한 역발상으로 수소 활용에 따른 문제 대부분을 단숨에 해결했다. 본질이 무엇인지 물어라. 당신은 지금 천길 벼랑 끝에 서 있다.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자신의 삶은 허공에 흩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존의 기로에 서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더 열심히 잘 해내지 못했던 걸 후회할까? 아니면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돌아보게 될까? 당연히 후자다.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어떤 것에 나의 삶을 집중해야 했나?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무엇이 남을까?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 나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이었나? 여기서 끝을 낸다면 가장 큰 상실은 무엇인가? 지나온 삶이 한순간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며 온갖 후회와 절망감이 가슴을 후벼 판다.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무엇에 내 삶을 올인할 것인가? 어떤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가? 자신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가정하면 모든 생각이 뒤집힌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다. 그때가 현명한 사고를 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할 때 진실을 발견한다. 기획이란 바로 이런 벼랑 끝에 서서 다른 질문을 생각해내고 전혀 다른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길은 다른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질문은 절실해야 발견된다. 상황이 달라지면 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의미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질문이 벼랑 끝에서는 엄청난 영감을 주는 질문으로 바뀐다.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고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한다. 다르게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길 좋아한다. 그래서 남들이 이미 지나간 길을 편안하게 뒤따르는 것을 선택하기 일수다. 다르게 말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다른 질문은 감춰진 영감을 자극하고 다른 해석은 새로운 발견을 가져온다. 기획이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행위다.
기존의 해석을 비틀고 뒤엎고 다른 색을 입혀서 다른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남들이 세워놓은 공든 탑을 주저없이 허물어뜨리고 심지어 내가 해왔던 길을 파괴하고 부정해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획의 본질, 그것은 하나의 질문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다. 질문을 통해 관점을 바꾸고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목표를 설계하는 것이다. 질문은 기획의 목표인 게임의 룰을 바꿔놓는다. 어떤 답을 얻을 것인지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달렸다. 질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기획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은 오직 질문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로직은 단순할수록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질문은 목표를 향해 가는 가장 단순한 길을 찾게 해준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질문을 외면한 채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기획은 답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찾아야 하는 일이다. 세상은 흑백이 아니라 무지개 색이다. 무수한 색이 조합되는 창조의 세계가 기획의 진짜 모습이다.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길을 탐색하는 것이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구별짓고 차별화해야 한다. 다른 질문으로 재창조,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기획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질문의 힘을 믿어야 한다. 기획은 왜?에서 출발한다. 기획의 90%는 질문이다. 만약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회전한다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절, 이 질문은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새롭게 발견하고 수천 년간의 고정관념을 깨버렸다. 만약 내가 전자라면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이 질문은 양자 물리학의 혁명을 가져왔다. 만약 내가 빛의 입자가 되어 우주를 달린다면 이 질문은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은 속도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는 단초가 되었다. 하나의 질문은 우주와 원자를 바라보는 인류의 관점을 바꿔놓았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생각의 크기를 무한으로 확장시켰다. 당신의 생각은 어디까지 도달하고 있는가? 질문을 바꾸려면 기존의 틀을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정한 기획이란 익숙한 생각들이 편안히 안주하고 있는 무한대의 암흑 우주로 기꺼이 날아갈 용기가 있어야 한다. 대기권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구역을 말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에 머무르려는 성향이 있다. 자신이 전자가 되어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고 빛이 되어 우주를 달리는 상상을 해야 한다. 익숙하고 편안한 컴포트존을 벗어나 내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순간 새로운 질문이 생겨난다. 피터 드러커는 질문을 통해 비즈니스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성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일 혹은 하려고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비즈니스의 본질적 가치를 묻는다. 왜 그 일을 하는가? 즉 비즈니스의 궁극적 목적인 업을 묻고 있는 것이다. 기획의 핵심인 차별화는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차별화는 어떤 기법이나 프로세스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눈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가치가 집중된 단 하나의 초점을 찾아내야 한다. 어떤 비즈니스든 이 질문에 대한 정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나침반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항해는 없다. 내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통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내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기획이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설계를 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철학 없이 어떻게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기준은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이다. 탈학습, 창조적 파괴를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내가 새롭게 도전할 완벽을 향한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는 그 하나의 가치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혁신은 개선이 아니라 파괴다. 변화가 아니라 판을 뒤엎고 완전히 새로 짜는 것이다. 창조는 기존의 틀을 파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획자는 파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질문이 바뀌면 기획의 관점도 바뀐다. 로마 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카이사르 같은 위대한 영웅들과 로마인들의 야망과 능력이 제국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2000년 전 로마가 아직 제국이 되기 전에 지중해 주변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았고 로마보다 뛰어난 문화를 가진 도시들도 많았다.
로마는 그리스로부터 문화와 종교를 가져왔고 건축, 공학, 문자 등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가져왔으며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그 어떤 로마의 장군들보다 위대했다. 내가 생각하는 로마 제국의 성공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을 어떻게 로마 시민으로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은 도시국가 로마를 제국으로 성공시켰다. 확장된 시민권은 로마가 제국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처음엔 도시국가인 로마의 시민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나 국가가 점차 확장되면서 종교, 문화, 정치, 사회제도 등 모든 것이 이질적인 주변국들을 융합시키기 위한 용광로이자 가장 유혹적인 제안이 되었다.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보장하는 권리, 혜택 그리고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로마 시민이 되길 원했다. 그들을 어떻게 로마 시민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은 상대방을 멸망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개방된 제국의 동반자로 바라보게 했다. 로마의 모든 시스템은 이 질문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사람, 지식, 자원,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이 로마로 흘러들어 오게 되었다. 결국 하나의 질문은 로마의 정체성이자 목표이자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이 질문에 담긴 가치를 외면하는 순간 몰락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기획서에는 어떤 질문이 핵심인가? 당신의 질문은 프로젝트의 정체성과 목표를 담고 있는가? 사람과 자원이 모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가? 그들과 혜택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질문인가? 그들이 기꺼이, 오케이, 할 수 있는 유혹적인 제안인가? 하나의 질문은 제국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당신의 기획은 어떤 질문을 담고 있나? 질문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라며 끊임없이 문제를 토로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문제를 외부 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면의 관점으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관점의 전환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강력한 질문이 된다. 하지만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질문은 그저 스쳐가는 질문일 뿐이다. 강력한 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쉽고 직접적인 문장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본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의 질이 높아질수록 대답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질문의 수준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란 보는 시각을 다양화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물을 놓고 360도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점의 전환이다. 관점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면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이나 현상에 대하여 왜? 라는 의문을 던져야 한다. 왜? 는 내면에 숨어 있는 본질을 묻고 다른 관점을 갖게 한다. 폭스바겐에서 생산한 비틀이라는 독일의 국민차가 있다. 비틀은 작고 귀여우며 정비가 쉬웠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폭스바겐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비틀을 앞세웠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비틀과 달리 연비와 상관없이 덩치가 큰 차를 선호했다. 비틀처럼 작은 차는 미국인들에겐 단점일 뿐이어서 주목받기 어려웠다. 이에 폭스바겐은 비틀의 작은 외형을 단점이 아닌 차별화로 내세웠다. 폭스바겐은 신문 전면에 광고를 하면서 한 귀퉁이의 작은 비틀 사진과 함께 딱 한마디 Thanks more 작은 것을 생각하라 이라는 슬로건을 붙였다. 광고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고 미국 시장을 변화시켰다. 비틀의 성공은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역발상의 상징이자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여전히 다윗의 한 방이 통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됐다. 전쟁에서 패한 독일에게 비틀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독일은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새로운 질문이 도미노 효과를 유발한다. 관점의 전환은 한마디로 생각을 뒤집는 것이다. 뒤집기는 자연 현상과도 같다. 봄이 되면 농부가 밭을 갈아엎는다. 다시 말해 흙을 뒤집는 것이다. 흙을 뒤집어야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뒤집기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다. 이렇듯 새로운 생각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뒤집는 행위가 필요한데 우리는 통념과 합리화로 포장된 상식에 갇혀 그 안에서 다름을 발견하지 못한다. 통념의 틀에 갇힌 사고는 새로운 생각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기획이 성공하려면 황당해 보이는 뒤집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패를 각오하고 남들이 지나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질문을 만날 수 있다.
어떤 답을 얻을 것인지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달렸다. 우리의 뇌는 마법의 램프 지니와 같다.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답을 찾아낸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가? 를 묻지 않고 답의 형식적 논리에 집착한다. 모든 과학과 철학과 종교에서의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질문은 발견과 통찰의 씨앗이다. 질문이 생각을 만들고 다른 생각은 다른 컨셉을 만들고 차별화된 컨셉은 기획서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기획은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기획은 단 하나의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기획서는 하나의 질문에 정확한 하나의 답을 연결하는 것이다. 초점은 단 하나의 목표이며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관역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질문이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서 앤서니 라빈스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질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한다.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은 삶의 장벽들을 무너뜨린다. 나는 모든 인간의 진보가 새로운 질문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게임의 룰을 바꾸려면 질문을 바꾸면 된다. 질문을 바꾸면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게임의 룰이 바뀐다. 내가 만든 게임에서 주도자가 될 것인지 남들이 만든 게임의 추종자가 될 것인지는 다른 질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질문이 아닌 남들이 만든 답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유를 진정으로 모른다는 데 있다. 이유를 모르니까 남들이 쓰다 버린 쓰레기통만 뒤지게 된다. 쓰레기통이란 철학, 역사, 사상, 과학 등에서 남들이 이미 연구한 것들의 집합이다. 새로운 질문보다는 남들이 이미 다 정리해 놓은 논리와 결론을 따라 한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 남들이 이미 밟고 지나간 길을 더듬는 것이다. 물론 쓰레기통에서도 쓸만한 것을 건지기도 한다. 쓸만한 쓰레기들을 잘 연결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보석으로 변신한다. 여기서도 남들이 쓰다 버린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한다. 기획이란 생각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다른 컨셉, 차별화, 다른 전략을 기획하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 하며 다른 생각을 하려면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남과 다른 길을 모색할 때 진정으로 자신이 원했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전진과 도약, 무지의 정복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이 하는 일이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샤를 리콜. 기획의 99%는 워딩이다. 가슴에 바로 꽂히는 워딩. 아래 슬로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슴에 팍 꽂히는가? 현대자동차,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 닛산자동차, 짜릿한 혁신. 지프, 우리가 만든 것 중 최고. 소비자들은 위 세 가지 슬로건을 보며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지? 하고 반문하게 된다. 이런 슬로건의 문제점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이런 슬로건은 어떤가? 최고의 드라이빙 머신. 이 슬로건으로 BMW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판매한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되었다. 최대한 포인트만 간결하게 강조하고 있다. BMW는 장점이 많은 자동차다. 그래서 초기 광고 슬로건은 다음과 같았다. 고급스러움, 주행 성능, 운전 편의성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자동차입니다. 이 슬로건은 확실히 실패했다. 만병통치약같이 온갖 장점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최고급 제품, 고객 만족, 혁신적인 첨단 기술, 세계 수준의 서비스 같은 워딩 글이나 연설에서 신중히 골라 쓴 표현이나 단어 선택으로는 고객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그저 추상적인 느낌만 주는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기업인 애플은 어떻게 할까? 아이팟, 수천 곡의 노래를 당신 주머니에. 아이폰, 최초의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아이패드, 최초의 태블릿 컴퓨터. 명쾌하고 구체적이다. 무조건 기억할 수밖에 없다. 기억되지 않는 슬로건은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을 좋아한다. 구체적인 표현은 추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된다.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감성적인 전달이 불가능하다.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자극을 줄 때 사람들은 반응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글에 있다. 글, 즉 워딩을 디자인하라.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컨셉만이 디자인되어야 한다. 건축 설계 이꼬르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마케팅 이꼬르 소비자 니즈 디자인. 제안 이꼬르 비즈니스 디자인. 그럼 컨셉은 뭘까? 새로운 생각을 워딩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은 다른 관점의 질문이다. 무엇을 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다른 질문이라는 좋은 성능을 가진 생각의 돋보기가 필요하다. 모든 디자인은 나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디자인해야 할까? 컨셉에 상대방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꿈을 담아라. 컨셉은 꿈을 담은 그릇이다. 꿈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제한된 혹은 익숙한 영토에서 모르는 다른 영토로 넘어가려는 시도이며 생각을 가장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다. 가능성이 확실한 것은 계획이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디자인하면 그것은 꿈이 된다. 새로운 꿈을 디자인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컨셉을 디자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기존의 문법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컨셉의 목적은 효율성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한 차별화나 얕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컨셉은 변화하는 환경, 소비자 혹은 상대방의 니즈에 맞춰 관점과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컨셉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컨셉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효율성의 관점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습과 구조는 신경 쓰지 마라. 그걸 바꾸는 게 기획이고 컨셉이다. 효율성과 시스템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하라. 기획서에 쓰는 워딩은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워딩 디자인의 시작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기획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케팅 기획이면 고객의 언어로, 보고서, 제안서, 사업 계획서라면 의사결정권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움직이는 워딩이 진짜 고수들의 언어다. 설득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상대방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의 주파수와 맞을 때만 자신의 가슴으로 전달된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다. 상대의 눈높이가 아니라 마음 높이에 맞춰라.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관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화살이 아무리 좋은들 명중할 리 없다. 내 기획서를 읽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 그를 단번에 사로잡는 워딩을 만들어낼 수 없다. 짧고 강렬한 워딩 디자인의 비결은 마음을 훔쳐야 할 글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단언컨대 팔리지 않는 기획은 잘 못 써서가 아니라 그를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파수든 관역이든 어쨌든 그들이 반응하는 시점은 자신의 이기심에 딱 맞아떨어질 때뿐이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훌륭한 기획서라도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어떤 흥미나 반응도 끌어내기 어렵다. 그들이 궁금한 건 딱 하나뿐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서 얻는 게 뭔데? 그러므로 기획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고 읽자마자 당장 오케이를 받아내는 워딩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이익을 준다. 당신의 손해를 막아준다. 똑똑한 워딩 디자인은 상대방의 혜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이나 특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줄 혜택과 이득을 강조하라. 속성이나 특징은 단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지만 혜택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 단순한 워딩이 가장 힘센 컨셉을 만든다.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윈스턴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다. 그는 늘 그렇듯이 위어 믿는 모습에 담배를 물고 졸업식장에 나타났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함께 연단에 섰다. 청중들은 숨죽인 채 그의 멋진 축사를 기다렸다. 드디어 그는 힘있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뗐다.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의외의 첫 마디에 청중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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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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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단지 never give up 을 7번 반복한 것, 그것이 축사의 전부였다. 1분 만에 끝낸 연설이었지만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로 남았다.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글이 처음 투자 유치를 할 때 사용한 카피였다. 지금도 이 카피는 그대로 힘을 유지하고 있다. 워딩은 짧을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뺄 게 없는 단순함이다. 단번에 맥을 짚어라. 그 짧은 문장으로 컨셉을 드러내라. 기획의 90%는 컨셉이고 컨셉은 글쓰기로 표현된다. 글쓰기는 명료함이 전부다. 명료하지 않으면 고객과 의사소통 자체가 불발된다. 짧고 쉽고 재밌게 단 1초 만에 고객을 사로잡는 한마디를 만들려면 짧은 단어를 써야 한다.
짧은 단어는 느끼는 것이고 긴 단어는 생각하는 것이다. 긴 문장을 최대한 줄여 한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수동태를 능동태로,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인 단어로. 결국 컨셉은 워딩이다. 어떤 단어를 어떻게 재조합했는지에 따라 소통의 승패가 갈린다. 모든 글쓰기는 최적의 단어를 찾고 배열하는 게 전부다.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구구절절한 문장도 요약이 필요한 단락도 아닌 단 한마디. 이게 컨셉의 핵심이다.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당신의 기획서에서 무릎을 치는 순간을 말한다. 이 순간에 그의 입에서는 Simples, 간단해요 라는 감탄사가 나와야 한다. 이것이 컨셉 글쓰기 기술의 진수다. 기획은 언어로 승부하는 전쟁이다.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사업가, 마케터, 기획자만이 살아남는다. 단어가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라. 인간은 객관적 사실보다 단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마음은 언어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기획서 몸값 10배 높이는 워딩 디자인. 어떤 종류의 기획서든 핵심은 정해져 있다. 그것은 바로 주제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의 본질을 판단하는 것이 고품질 기획의 열쇠다. 해답의 질을 높이려면 앞서 강조했던 질문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면 주제란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답을 구할 것인가가 기획의 본질이며 주제다. 주제를 제대로 알고 생각함으로써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 논리만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 프레임워크 사고 같은 형식적 사고에 갇혀 제대로 본질을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주제의 질을 높이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 판단이 우선이다.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에 대한 답을 구하는 프로젝트인지를 판단하고 문제에 숨어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기획자의 역할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개념화한 것이 컨셉이며 이를 짧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 워딩 디자인이다. 고급진 워딩 디자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워딩 디자인 1. 은유적 카피. 은유 메타포는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워딩 디자인 기술이다. 문장의 최고봉이 시이며 시를 이루는 핵심이 은유다. 은유가 없다면 시도 없고 가슴을 끌어당기는 힘도 사라진다. 은유는 깊은 생각과 영감을 짧은 문장 안에 가득 채운다. 컨셉의 숨결, 기획자의 심장 박동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방법이 은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간이 은유하는 인간이라고 했다. 은유는 전혀 이질적인 것에서 동질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은유는 사고의 융합이다. 융합을 통해 기존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시킨다. 모든 감정, 경험, 행동, 생각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것이다. A 이꼬르 B에서 A와 B의 의미적 유사성은 너무 유사하거나 너무 멀면 참신함의 매력이 떨어진다. 적정 거리에서 개념을 공유하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관통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 숲은 지구의 해열제다. 유한 킴벌리. 사랑은 동사다. 대안적 십자사. 디테일이 프리미엄이다. 크린랩. 시간이 약은 아니죠. 한독 약품 케토톱. 미인은 잠꾸러기. 에바스 화장품 타임. 그녀의 이름은 아시아나. 아시아나 항공. 당신은 철없는 여자. 철분 강화제 해모큐. 초코파이는 정이다. 오리온 초코파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마스크 착용은 또 하나의 예방주사입니다. 공익광고. 워딩 디자인이 한눈에 반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단지 내용을 줄여 쓰는 게 아니다. 한눈에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의도와 맥락에 꼭 맞는 결정적 한마디를 써야 한다. 이 결정적 한마디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음을 열어주고 클릭하게 만든다. 그의 영화를 한 편도 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유명한 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도 말한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 영화를 만든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한 번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한다. 내 상품과 서비스의 장점을 주절주절 늘어놓는 것은 바보짓이다. 하나도 전달되지 않을 테니까. 딱 하나 기획서를 읽는 사람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그것만 강조하라. 그래야 그의 뇌리와 마음의 문신 같은 한마디를 새겨 넣을 수 있다. 쿠팡은 모든 회사의 역량을 빠른 배송에 집중했다. 쿠팡 고객들은 딱 하나만 기억한다. 총알 배송. 이 네 글자로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게임은 사실상 끝났다. 경쟁자들이 아무리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한다 해도 쿠팡 고객들의 뇌리에 한번 박혀버린 총알 배송은 절대 지울 수 없다. 한마디는 오직 상대방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자극해야 한다. 비교 불가의 이익이나 혜택은 강력한 힘이 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을 한번 보자. 당신의 주머니 속에 천곡의 음악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는 5GB 용량의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따위의 허접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의 제안이 그가 간절히 원하던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끌리는 본능이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사업은 무조건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광적인 그들에게 하다 화성 이주가 등장했다. 2026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겠다. 무려 2001년에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우주 개발 구상이다. 소형 온실을 화성에 설치해 식물을 기르는 화성 오아시스 마스 오에시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상상 이상의 새로운 제안이었고, 일론 머스크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받았다. 성공 여부는 둘째 문제다. 분명한 건 이 정도의 새로움과 과감한 제안은 무조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자극받을 때 반응하게 되어 있다. 욕망을 자극하는 문장을 만드는 단어 사용 기술이 있다. 왜일까? 도대체 왜 어떻게 했을까? 오오는 어떻게 하는가? 오오 기적을 만드는 비결 비밀. 어딩 디자인 3. 상식을 이기는 비상식. 상식과 비상식 누가 더 힘이 셀까? 당연히 비상식이 더 강력하고 더 주목을 받는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다. 뭔가 다르면 사람들은 호기심이 발동한다. 짧은 한두 문장으로 눈에 확 띄려면 과감하게 금기를 건드리든가 이질적인 의미의 두 개념을 결합하든가 해서 파격이 있어야 한다. 기획은 편집이다. 모든 아이디어는 편집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기존의 생각을 새롭게 편집하는 일이 기획이다. 기존의 생각에 의도적인 도발을 하는 것이 똑똑한 기획이다. 기존의 제안에 약간 다른 색깔을 입혀서 다시 제안하기도 좋다. 다른 관점과 다른 논리로 가공하면 새로운 기획이 된다. 다른 것을 섞는 행위는 꽤 참신한 방법이다. 뛰어난 기획이란 상대방에게 새로운 맛을 제시하는 일이다. 비상식은 새로움의 다른 표현이다. 신문 기사를 모두 꼼꼼히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영화나 드라마도 도입부 10분을 보고 볼지 말지를 결정한다. 기획서 또한 마찬가지다. 컨셉을 표현한 첫 화두에서 계속 읽을지 말지를 선택한다. 내 기획서에 별 생각이 없는 상대방의 주의를 끌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다. 그래서 제목과 카피의 컨셉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루한 글은 기획서의 적이다. 아름답고 올바른 글 따위는 지루하고 졸릴 뿐이다. 그런 건 아마추어나 쓰는 것이다. 상대방을 지루하게 만들어서는 무조건 실패다. 금기, 욕망, 삐딱함, 돌발적 영린을 건드려라. 기획자는 금기를 깨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비상식의 글은 상상력에서 나온다. 상상력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상상력은 진보의 원동력이다. 생각은 행동을 앞서간다. 생각은 스스로 의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상상력은 그 엔진이 된다. 상상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이 의도했던 결과를 얻으려면 그것을 적용할 때도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힘 역시 상상력이다. 상상이란 현재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실제로 경험해 본 적 없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것이다. 상상력은 기획을 성공시키는 출발점이자 도착지다. 사람들은 물건이 아닌 문제 해결 방법을 산다. 그들은 드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멍을 원한다. 상상력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차별화란 고객에게 자신과 거래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 창의적인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상을 만드는 것은 질문이다.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생각하지 않으면 질문할 수 없다. 질문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다. 누구나 질문을 받으면 생각하게 된다. 질문은 잠자고 있던 내 생각을 흔들어 깨운다. 질문은 본질을 이해하고 핵심을 잡아낸다.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능력이다. 진짜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다르다. 질문을 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의미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일본 국민들이 질문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란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게니치의 말이다. 질문은 목적지를 찾아내는 지도와 같다. 딱 떨어지는 컨셉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이 곧 답이다. 질문은 이미 그 안에 답을 담고 있다. 질문과 경청은 질량이 같다. 잘 듣지 못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없다. 요점이 뭐지?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뭐야? 기획서를 읽는 사람들이 을에 던지는 이 같은 물음에 한마디로 답하는 것이 컨셉이 된다. 컨셉은 해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이슈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이때 다른 관점으로 재정의하면 새로운 해법을 만날 수 있다. 그게 무슨 의미지? 핵심이 뭐야? 왜 그런가? 정말 중요한 게 뭔데? 이 일을 왜 하지? 현재 아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의 간극을 발견하려는 충동을 느껴야 한다. 그게 호기심이다. 궁금해야 질문하게 된다. 혁신은 통념에 대한 저항에서 나온다. 좋은 질문이란 통념에 저항하고 상식을 걷어차는 질문이다.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품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그런지 의문을 갖고 질문해보라. 거기서 보석 광산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천체를 연구하던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멈춰놓고 태양을 아무리 돌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자 태양을 멈추고 지구를 돌려보았다. 그리고 원하는 답을 얻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시작된 관점의 전환이다. 비상식이 상식을 이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4초 안에 마음을 사로잡는 기획의 절대 원칙. 단순하게 더 단순하게. 모든 것은 가능한 한 단순해야 한다. 단순함은 순진함이나 평이함이 아니다. 궁극의 정교함이다. 복잡함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단순함이다. 전략의 본질은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명료한 통찰력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하는 간단한 전략이 성공한다. 단순한 것이 위대한 것이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힘이 세다. 복잡한 제안과 아이디어는 헛똑똑이들의 전유물이다. 단순함에 도달하려면 선택 대안들을 좁히고 외길을 타야 한다. 진짜 본질은 단순하다. 단순화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능력이다.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단순한 해결책은 늘 있게 마련이다. 기획자는 생각 언어 실행을 단순화해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기. 기획의 가치, 그것은 곧 차별화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생각을 단순화해야 한다. 차별화하지 않는다면 몸값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기획이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전략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명료한 통찰력을 통해 단순화된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에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일단 확인되지 않은 이론과 가정은 피한다. 생각만 복잡해질 뿐이다. 생각을 단순화하려면 다른 생각을 빌려와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이다. 정돈되지 않은 내 생각보다 빌려온 생각이 더 새롭다. 모방이 창조보다 더 쉽고 실질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한 새롭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을 활용하는 것을 습관화하라. 신제품을 만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변형하는 것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행위다. 외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대용하기, 내 생각을 버리고 가져온 다른 아이디어를 쓴다. 혼합하기, 수집한 여러 정보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추려서 적는다. 변형하기, 외부의 정보나 아이디어를 내 목적에 맞게 변화를 준다. 확대하거나 축소하기, 가져온 아이디어를 확장 혹은 축소한다. 제거하기,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활용한다. 전환 또는 재배치하기, 순서, 모양, 구조 등을 바꾼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소크라테스와 체이스필드에게 빌렸다. 예수로부터 훔치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책 속에 넣었다. 당신은 누구의 것을 이용할 것인가? 데일 카네기. 단순한 언어. 기획서를 읽는 사람은 한 페이지에 단 4초만 투자한다. 좀 길게 지켜봐야 8초다. 조금의 지루함도 참지 못한다. 3마디 이상 넘어가면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전곡을 찔러야 한다.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에서는 뇌리에 송곳 같은 한마디를 꽂아야 하고, 이 과정은 단 4초 만에 일어난다. 핵심을 빠르게 전달해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는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 기술이 결국은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한다. 진실된 언어는 단순하다. The language of truth is simple. 딱 한마디. 한마디는 스위치다. 스위치처럼 딸깍 한 번에 사람과 돈을 끌어당긴다. 딱 한마디로 의도한 대로 상대를 움직여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고 고객을 사로잡아야 한다. 한마디는 마중물이다. 마중물이 달디단 지하수를 끌어올리듯 나의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로 고객을 불러들인다. 한마디는 마스터키다. 단 한마디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면 그 어떤 문도 열 수 있다. 원칙은 분명하다.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문장은 간결하게, 표현은 똑 떨어지게.
이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하게다. 핵심 내용을 가장 먼저 쓰기. 고객의 언어로 말하기.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 담기. 군더더기. 메시지에서 벗어난 격까지 가차없이 쳐내기. 중언부언은 단호하게 빼고 핵심을 흐리는 어정쩡한 표현도 삭제하기. 긴 설명은 짧은 한마디로 요약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보다는 단순하고 쉬운 단어 선택하기. 가급적 형용사, 부사를 생략하고 동사를 활용하기. 고급진 은유법 사용하기. 완벽은 덧붙일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뺄 것이 없을 때 성취된다. 생택쥐 페리. 단순한 실행. 기획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획의 대원칙은 선택과 집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이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떠한 정보의 원천이 가장 핵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내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것이다. 기획은 승산이 있는 경주마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승산 있는 경주마를 찾아 더 나은 나만의 색깔을 입히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어떤 경주마를 탈 것인가? 시장을 바라보는 차별화된 선택과 안목, 시장이 원하는 전략과 아이디어는 승산이 매우 높다. 가장 승산이 높은 말은 제3자이다. 외부에서 가져온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성공은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 언어 실행을 단순화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강력한 전략이며 차별화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략은 최대한 단순해야 한다. 나의 강점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는 무엇이 나를 차별화하는가의 다른 표현이다. 단순화 과정을 통해 걸러진 아이디어가 차별화 전략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기획의 모든 면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롭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실행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디어가 못이라면 전략은 망치에 해당한다. 실행되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차별화가 아니다.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가 가장 강력한 실행력을 갖는다. 예술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피카소. 성공하는 기획서 조건. 조건 1. 관점, 눈높이, 언어 모두 상대방 기준에 맞춰라. 나의 관점에서만 작성된 기획서는 아무 쓸모 없는 쓰레기나 다름없다. 투자 유치 목적의 IR 기획서라면 투자자의 관점으로, 경영 전략 기획서라면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자의 관점으로, 마케팅 기획서라면 고객의 관점에서 작성해야 한다. 사내용인지 외부용인지, 상대방이 전문가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그 눈높이를 맞춰라. 조건 2.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차별화. 차별화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만이 가능한 바로 그것이다. 기획의 핵심은 차별화이며 차별화를 논리화하는 것이 기획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차별화는 더 강한 힘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다. 다른 색깔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 기획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상대방의 관점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조건 3. 기획의 질은 워딩 디자인에 달렸다. 훌륭한 궁수는 단 한 발로 목표물을 명중시킨다. 한 문장, 한 단어로 컨셉을 담아라. 컨셉이 칼자루라면 워딩은 칼날이다. 예리한 컨셉과 워딩만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상품은 망해도 살아있는 워딩은 영원히 기억된다. 불분명한 워딩은 100% 망한다. 분명하고 또렷해야 힘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는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는다. 익숙한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 말이 길면 지저분해진다. 노른자만 남기고 다 버려라. 단순할수록 전달력이 강해진다. 메시지는 직접적이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한 번 더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된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곧장 뇌까지 메시지가 올라가 박혀야 한다. 비즈니스 언어가 아니라 고객의 언어를 써라.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